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5번째로 수록된 자본과 부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에서 생산요소는 생산물로 변환되는데, 자본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된 생산요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본과 부를 생산요소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지만, 가계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으며, 이 이자는 자녀 또는 자신의 인적 자본 형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과 부는 현재 경제학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불평등이 낮은 경제 성장을 했던 사례로 제시되는데, 현재 한국은 소득 불평등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드 이니퀄리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6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25.7%,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7.1%였는데 2016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43.3%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12.2%로 올랐습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은 1942년 19.3%에서 1976년 7.1%로 하락했고, 199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서 1998년에도 7.1%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6년에는 12.2%가 되었습니다. 2016년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목이 비록 1942년보다는 더 낮은 값이기는 하지만 위안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달리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어느 층위에서 증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하위 50%의 소득의 몫의 변화도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하위 50%의 소득의 목은 1982년에 20.8%였는데 2016년에도 20.6%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위 50%의 소득의 목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 10%의 소득의 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상위 10%에서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하위 50% 수준과 가까워지면서 상위 10%와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는 부불평등과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드 이니퀄리티 데이터베이스는 부불평등에 대한 지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23.5%였으며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57.6%였는데 2016년에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25.7%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59.3%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1995년 5.0%에서 2016년 4.7%로 약간 줄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본과 부 축적 체계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자본과 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과 부 종량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자본은 노동과 함께 3대 생산 요소로 꼽힙니다. 노동 투입 통계는 노동력 장에서 다루어지며 이 장은 토지와 자본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는 국부 통계를 제시합니다. 국부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포함하는데 무형자산이란 인적 자본을 가리킵니다. 유형자산에는 내구적인 자산과 비내구적인 자산이 있는데 비내구적 자산이란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내구적 자산에는 재생산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재생산 가능한 자산에는 고정자본과 재고자본이,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에는 토지 및 광물 자원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는 자본을 재생산 가능한 자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산을 자본과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국부를 크게 토지자산, 고정자본, 인적자본으로 나누어 통계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재고자산과 광물자원에 관해서도 간단히 언급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자본과 부에 대한 통계를 크게 토지, 물적자본, 인적자본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에서는 지가총액과 평균 지가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물적 자본에서는 자본 스톡과 자본 서비스 물량지수 등을 제도 부문별, 경제 활동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적 자본에서는 인적 자본지수, 평균 수학연수, 문해율, 교육 수준별, 성별, 성인 인구 비율 등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과 부가 국민 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국부 통계의 개념,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자본과 부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과 부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종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